지금 발의한 안건은 꼴랑 6건에 불과합니다. 참 이재명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요. 민주당의 강령도 지지하지 않고 또 민주당이 최근 들어서 벌여왔던 온갖 극악한 정치 행위와 그리고 또 많은 어떤 그런 그 악행들과 악담들과 저주에 가까운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비판해온 사람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우리나라의 국민의힘 계열 정당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비판할 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민주당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제대로는 정당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정당이 정말 이렇게까지 추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재명의 욕심 그리고 이재명의 두려움 이재명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한 정당이 정말 저렇게까지 망가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보고 그렇게 느끼냐고요? 바로 이재명의 사당화입니다. 이 당은 물론 전통적으로 DJ 때부터 얘기하면 DJ의 1인 보스 체제에서 만들어진 정당 맞습니다. 새천년 들어가는 그런 정당들에서부터 출발을 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김대중이라는 그런 정치인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 또는 쓴소리를 하는 그런 라이벌들을 존재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정당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정대철이라는 사람 또는 김상현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DJ에 가끔 DJ와 함께 당을 하면서도 DJ 총재에게 김대중 총재에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소수 정파를 그 안에서 또 만들어서 있었지만 그 사람들한테 공천을 안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대중 때는 다 1인이 공천권도 행사를 하고 또 이 선거를 위한 그런 이 지원금도 전부 다 하사를 하고 그래서 1인 보수가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공천 배제를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공천 파동 중에 눈여겨볼 사람이 박용진입니다. 역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박용진이 어저께 하위 10%에 포함됐다. 과하지욕, 남의 사타구니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는 그런 그런 수모를 내가 견디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 이 정당 정말 처음으로 이런 정당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구호가 있었죠. 지난 선거에서 대선에서 나온 구호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저는 김대중이 당을 만들었다. 김대중 당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은 과도 많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동지들이 만든 당이다. 당이 자기가 만든 당 맞아요. 그때는 1인 보수 체제였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나 동지들을 앞세웠고 자기한테 쓴소리를 했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요. 대선 때부터 이재명을 합니다 라고 떠들어 다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떠들어 다녔습니다. 연결시켜보죠.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그 꼬라지입니다. 이재명은 해냈습니다. 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만의 민주당이라는 당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박용진에 대해서 내가 왜 계속 얘기하느냐? 박용진이 이뻐서? 아닙니다. 박용진은 이재명과 라이벌이었습니다. 이재명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지난 2022년 전당대회 때
8월 전당대회 때 두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이 함께 후보로 나섰잖아요. 특히나 뭐 합동 연설 같은 데 보면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뭐 지지율과 관련돼서 1위 후보를 쭉 뒤쫓고 있는 후보들이 공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셀프 공천을 했느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개항을 공천 과정도 그렇고요. 자기가 개항을 보궐이라든지 또는 전당대회에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상식적으로 대선 패배 책임을 진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러자 이재명은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아이고 내가 당대표가 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당 운영을 통해서 박용진 같은 사람도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 공천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조금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들려서 당시에 어쨌든 박용진 후보는 화가 나서 뒤늦게 뭐 항의의 어떤 또 얘기도 했지만 아무튼 뭐 그게 그 말은 사실이니까요. 박용진 나와 이렇게 후보로서 서로 공격을 서로 주고받은 그런 후보에게도 내가 공천과 관련돼서 조작을 하거나 해서 배제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용진을 하위 10%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박용진에 관련돼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 이 선거와 관련돼서 하위 몇 프로 이걸 따지는 게 바로 의정활동이거든요.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그런 평가가 38%나 됩니다. 의정활동 한번 봤습니다. 법안 발의만 80건을 했더라고요. 상임위 그럼 출석은 94.9%를 출석했고요. 본회의장 출석은 98.7%를 달성을 했습니다. 즉 90%를 넘게 출석을 한 거예요. 10번 중에 한 번 결석이 아니라 0.5회 결석을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두 번째, 법안 발의 80건이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닌 거예요. 이 정도면 성실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일단 출입기자들, 정치부 출입기자들이 평가하는 그런 평가 순위에서도 박용진 의원이 중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박용진을 하위 10%로 몰아넣은 이재명의 성실도를 한번 보자고요. 상임위 출석이요 35%에 불과합니다. 본회의장 출석은 86%고요. 지금 발의한 안건은 꼴랑 6건에 불과합니다. 자, 이 정량평가만 물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박용진의 지금 그 성적과 이재명의 성적을 하면 박용진이 10%라면 이재명은 몇 퍼센트 같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군요. 하위 1%도 안 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하위 몇 %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공천을 받겠지요. 그런데 박용진, 김영주 부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주는 발의한 건만 107건을 하고요. 상임위 본회의 95%, 93%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의정 활동과 관련돼서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이 이럴진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기자들이 물으니까 민주당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건 정량평가에 불과합니다. 정성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뭔가요? 하고 기자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면평가가 있습니다. 다면평가. 들여다봤더니요. 보좌관들이 점수를 매기고 같은 의원끼리 점수를 매기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점수를 어떻게 매겨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 수가 있나요? 누가 어떻게 점수를 매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좌관끼리 했다는데 어느 보좌관이 어떻게 지금 뽑혀서 그 점수를 평가했는지 또는 의원끼리 했다고 그러는데 의원 그러면 180명이 모두 다 서로 점수를 적어 넣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